어느 날 아침 분주한 길 한가운데서 그는 낯선 목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야채 좀 사가실래요? 그의 앞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연로한 나이 때문에 고된 세월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의 피곤한 눈빛에는 미약한 희망이 비치고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는 시든 모양의 물냉이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쥐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 할머니와 같이 바구니 속 물냉이들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스러워하며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업무에 가야 할 시간이라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물냉이를 누가 먹어요? 차라리 돼지나 먹겠어요. 거친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 그는 다시 할머니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이 물냉이 얼마예요? 부드럽게 묻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격을 말했고 그는 1만 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제가 친구들 것까지 사는 거예요. 오늘은 회사에 가야 하니까 저녁에 다시 와서 물냉이 가져갈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작은 뿌듯함이 느껴졌죠. 길을 따라 걸으면서도 할머니의 따스한 눈빛과 미소 짓는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며 물방울을 길게 흘러내렸고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멍하니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 내리는 소리에 이끌려 멀고 먼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는 원래 비를 좋아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그 느낌을 좋아했죠.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옛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문득 작은 책으로 야채를 팔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를 저도 모르게 애잔한 감정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갑자기 팀장의 목소리가 들리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미완성된 설계도에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은 일에 파묻혀 지냈고 끝없는 회의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련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심을 한가롭게 돌아다니던 그는 길가의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잠시 쉬려고 앉자마자 근처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불쌍한 야채 할머니, 며칠 동안 긴 모퉁이에서 비를 맞다가 심하게 아프시대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빗속에서 그 인생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에서 피우려던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만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단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 그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마음속이 텅 빈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여전히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까지 모두 쓸어 가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사람을 돕는 일, 특히 노인을 돕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남들이 비웃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일이 양심에 부합하는 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선의가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 일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 특히 자신에게 신뢰를 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약속은 진심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는 약속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와 같은 젊은 세대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 사이에는 공감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세대 간의 거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영향과 멀리서 쉽게 들어온 문화가 종종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빠르게 퍼지며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극은 단순히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넘어 약속과 신뢰의 가치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와 이전 세대는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젊은이들에게 약속은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남아있는 중요한 점은 약속을 지킬 때 느끼는 그 신성함일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집에 산더미 같은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책더미를 보며 오늘 밤에 부모님께 친구 생일 파티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도록 꼭 숙제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죠. 시간이 흘렀지만 집중해도 겨우 일부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멈추고 부모님께 가서 일찍 돌아와 숙제를 마치겠다는 약속과 함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즐거운 분위기와 친구들과의 대화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온 당신은 졸음이 쏟아졌고 모든 건 내일로 미루자고 중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오늘은 뭔가 다르게 해보겠다고 결심하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날이야 라고 생각하며 가족을 돕기로 하고 옷을 세탁하고 집안 청소를 시작하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당신이 생각한 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은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어디에 널어야 할지 고민하고 걸레를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리며 각 작업마다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결국 분주한 아침을 보낸 후 남은 것은 겨우 몇 가지 미완성된 작업뿐이었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한숨을 쉬며 내일은 더 잘해보자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로 품질과 신뢰성으로 이름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원들은 모두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회사의 오랜 생존 기반은 바로 신뢰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어느새 가족과의 시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생일이 다가오자 이번만큼은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고 아들이 좋아할 선물을 직접 골랐으며 꼭 생일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려는 순간 중요한 거래처에서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큰 건이었기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계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파티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뢰를 얻어 자유롭게 친구들과 놀러가고 때론 조금 늦게 돌아오고 싶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약속을 어기는 것, 숙제를 끝내지 못하거나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 이 이미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열심히 하려 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머릿속 계획에 그쳤고 결심이 조금 부족했기에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자신과의 약속도 점점 잊혀집니다. 심지어 당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신뢰로 쌓아 올린 회사의 명성을 자랑하더라도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와의 약속, 집으로 일찍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업무 때문에 사라져버린다면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약속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약속은 현실에 닿지 못한 채 공허한 말로 남아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경주용 말을 한 마리 사서 마구간 앞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말이라는 큰 팻말을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돌보거나 훈련시키는 대신 그저 마구간에 가만히 두기만 했습니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요. 경주날이 다가왔고 결과는 꼴찌. 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팻말을 이렇게 바꿔 달았습니다. 이 말에게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네. 마치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청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면서 불운이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믿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은 마치 하나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 의미는 얼마나 거창한 약속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타인의 신뢰에 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자녀의 인격 형성에 대한 가정교육의 영향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특히 어머니의 가르침이 사람의 성격과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 인사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현재 복역 중인 죄수들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간단해 보였던 이 기억들은 놀라운 영향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두 편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 편지들은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특별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를 나눠주는 방법을 가르쳤던 일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어머니께서 사과 몇 개를 집에 가져오신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유독 크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하나 있었고 저와 동생은 그 사과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로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탐내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물으셨죠. 어느 사과를 먹고 싶니? 그러자 동생은 재빠르게 제일 큰 사과를 가리키며 자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진지하게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아야 한단다. 순간 저는 재빨리 그럼 저는 제일 작은 사과를 먹을게요. 큰 사과는 동생한테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다정하게 쳐다보며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하셨고 결국 저에게 가장 큰 사과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서 거짓말로 이익을 얻는 일이 늘어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훈들이 자라나 저를 어느새 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감방에서 그날의 사과를 떠올리며
제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 저를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어느 날 어머니께서 사과 몇 개를 집에 가져오신 일이 기억납니다. 그 중에 유독 크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가 있었고 저희 삼형제는 그 사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사과를 원했지만 어머니는 누구에게 줄지 바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셨죠. 이 사과를 진짜 원한다면 그걸 증명해보렴. 그러고는 어머니께서 작은 시합을 제안하셨습니다. 정해진 1시간 동안 마당에서 풀을 뽑아야 했고 가장 많이 뽑은 사람이 사과를 갖게 될 거라고요. 저희는 각자 힘차게 풀을 뽑기 시작했고 서로 이기고 싶어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가장 많은 풀을 뽑아낸 저는 자랑스럽게 그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건 단순히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서 제시하셨던 작은 시합들을 통해 저는 모든 좋은 것들은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저희가 자라는 내내 따라다녔고 저희 가족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레 배워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3가지 주요 환경인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중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첫 환경이며 부모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부모를 우상처럼 여기며 부모의 조언과 가르침을 진리로 삼아 의지하고 배워갑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약속은 큰 신뢰와 기대가 담긴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모가 무언가를 약속할 때 아이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심지어 친구와 가족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슬퍼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한번 어겨질 때는 아이가 실망할 수 있지만 부모가 반복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의 신뢰도 점차 약해집니다. 아이는 점차 어른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어른들이 그저 말뿐인 사람이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감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약속 어김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 감정적 고통을 초래하며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약속을 지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는 신뢰의 중요성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을 배워가며 부모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켜진 약속에 대한 기억들은 아이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며 삶 속에서 약속의 가치를 깨닫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의 규모 8.2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몇 분 만에 나라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 참혹한 재앙 속에서 한 아버지는 아들의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벽돌 조각과 잔해만 남은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눈앞에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희망의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던 그 말이 다시 그의 마음에 떠오르며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아버지는 단호히 한 줌씩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부어오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파헤치는 것은 단지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사랑,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의 존재가 기적을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그 아버지는 매일 아들과 함께 지나던 학교의 복도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에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벽돌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엔 다른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 또한 자식을 찾기 위해 절망 속에서 애타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내 딸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의 눈빛은 절망에 차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붙잡아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벽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만류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타오르고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커지자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경찰도 그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를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 존재를 위해 아버지는 오직 사랑과 강한 믿음으로 계속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수시간 동안 그 아버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쉼없이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아직 살아있을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거의 24시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끈기는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벽돌을 들어 올렸을 때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심장은 멎을듯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빠. 그것은 바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쁨과 울음이 섞인 마음으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주변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상태를 물었고 아들은 3명 중 14명만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작은 공간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지친 몸과 허기,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가 올 것이라는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탈출하기 전에 아들은 침착하게 친구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는 굳은 신뢰와 조건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라 해도 이 작은 아이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신뢰였습니다. 살면서 아이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닌 아이의 마음에 큰 희망이 담긴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망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실망은 어쩌면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의심을 배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한 약속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만약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간을 내어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세요. 때로는 진심 어린 설명 하나가 아이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을 배우게 해줍니다.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사회에 나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세요.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뢰가 쌓이고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의 말에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실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세요.